달걀부터 키친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얘가 오늘은 어떻게 좀 달라졌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베란다 온도가 발음이 베란다 온도가 8.5도에다가 습도는 26%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거 커팅을 할 때 요 이제 이 테일러리아늄 제가 커팅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뿌리를 살짝 남겨놓은 애도 있고 그냥 바짝 없이 그냥 완전 그냥 쌍둥 잘라낸 애들도 있었어요. 뭐 다육이로 치면 어디를 적심을 할 것인가 그런 차이였겠죠. 근데 이제 다육식물 뭐 관리와 번식에 관한 그런 어떤 그 책자가 있어가지고 그런 책자를 보고서 따라한 게 최대한 가까이 자르라 그래 갖고 진짜 얘 그냥 얘만 딱 남겨 놓고 그냥 커팅을 한 애들이 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약간 조금 좀 뿌리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이 남겨져서 제가 이제 커팅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벌써 한 지가 지금 11월 달이니까 11월 달에 12일 해서 두 달? 지금 조금 있으면 100일 됩니다. 이게 뭔 일이래. 근데 뿌리를 이제 요 이후에 제가 이제 멕시코 다육 농장에 가서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얘네들 뿌리를 잘 내려고 하면 온도가 좀 중요하다. 일교차가 너무 크면 힘들어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냥 제가 아니요, 지금 한 2주 됐나? 2주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저녁 때는 거실에다가 갖다 놓고 햇볕도 봐야 되니까 또 이제 아침 되면 또 그 베란다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사실 화분을 자꾸 흔들리는 것도 좋지는 않다고는 하는데 제가 뽑아보는 것보다 낫겠죠? 네, 제가 그래서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질문들이 그거예요. 만약에 이제 진짜 거의 끝에까지 탁 잘라낸 애하고 그다음에 뿌리를 좀 남겨놓은 애하고 어떤 애들이 더 빨리 뿌리를 낳는지 좀 봐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절대 뽑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보면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컨디션이 지금.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다 비슷해서 요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빵빵해졌고요. 요애도 엄청 빵빵하고 요애도 지금 뿌리를 내렸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진짜 쭈글쭈글하고 진짜 그랬거든요. 요런 애, 그다음에 요 정도 애들은 아직은 약간 조금 컨디션이 별로다라고 하는데 보통 애들이 막 배가 지금 막 빵빵해가지고 얘는 그리고 지금 물도 지금 막 빠지고 있어요. 물도 지금 빠지면서 이렇게 얘는 완전 다른 애예요. 얘는 완전 다른 애가 그냥 심겨져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매일매일 관찰하고 있어요. 얘가 어떻게 달라졌나 매일매일 관찰하고 있고 많은 분들은 어디까지 자르는 게 더 뿌리를 잘랐는지 꼭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다는 거. 결국에는 좀 비슷하다는 거. 너무 많이 불안하다고 하다면 뿌리를 조금 남겨놓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 하지만 책에서는 최대한 가까이 자르라고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 그런 거 여러분들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목요일 우리 로버스 다이브 실방이 있습니다. 실방이 있으니까요. 오늘 오후에 우리 로버스 다이브 실방에서 또 여러분들 많이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다육들, 자, 겨울에 관수 막 이렇게 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얘도 관수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화분 위에 이 마사돌에 지금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수분감이 없어지질 않고 있어요. 요거는 화분 안쪽에도 지금 수분감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않아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상면으로 관수한 애들도 있고요, 저면으로 관수한 애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롱분 같은 경우, 롱분에 심겨져 있는 같은 경우에는 저면을 하고 물은 먹었어요, 다육이가. 저면을 하고 물이 끌어올려지는 것을 제가 이제 무게를 들어보고 나서 제가 이제 꺼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겨울에 관수를 하면 아무래도 뿌리 활동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물을 머금고 있는 시간이 길어요. 다만 여러분들 다육이가 물 반응을 해가지고 단단하다면 그렇다면 그닥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진 않죠. 그래서 보통 이제 봄, 가을 같은 경우에 관수 텀이 뭐 2주에 한 번, 진짜 뭐 열흘에 한 번, 짧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관수를 한다면 지금 계절에서는 저는 맞다, 좀 이렇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4주에 한 번 정도의 관수텀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런 관수텀은 한여름의 관수텀하고 좀 비슷한데요. 한여름에도 보통 우리가 4주 텀으로 관수를 해야 여름에도 여름 고온기에도 4주 텀으로 관수는 해 줘야 다육들의 어떤 그런 이 모양들이 이 모양들의 상품의 가치를 가장 잘 유지한다라고 하는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의 비교 이제 연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4 주라고 하는 이제 관수를 하지 않는 텀은 4주 전에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4주 이후에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기간 그러니까는 뭐 혹한기, 혹석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들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4 주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름에 단수하자, 겨울에 단수하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단수정 관리하는 거랑 단수 이제 관수하고 나서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하다 보면은 그닥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니고 그냥 얘네들도 그냥 적당히 먹으면서 지나가는 시간텀이 분명히 됩니다. 근데 정말 너무나 긴 시간 막 2달 반, 2달 가까이 얘네들을 단수 조치를 한다거나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전부터 대신에 훈련도 하고 케어도 해 와야지만 그 정도 단수텀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 이 다육이가 그냥 이렇게 버텨주고 물을 줬을 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 단수를 해 버리면 뿌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물을 먹으려고 했던 뿌리들이 전부 다 죽고 나면 다음 관수를 해 주면 뿌리가 다시 났을 때 관수텀을 잡아 주거나 아니면 그 뿌리를 유도하는 관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기 전에 그냥 관수를 해 주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못 했어요. 그래서 관수텀이 너무 기니까 화분에서 뿌리를 먹을 수 있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뿌리들이 다 죽고 나서 물을 줘. 그럼 얘가 물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다 보니까 화분 안에 수분감은 계속 있고 다육들은 계속 쭈글쭈글거리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오래되는 거죠. 지금 제 화분이 물을 머금고 있는 컨디션은요. 뿌리가 없던 애들이 어떤 화분들한테 물을 줬을 때랑 비슷해요. 물을 줬는데도 화분 안에 수분감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다 뿔이 있어요. 뿌리가 있어서 일단 물을 줬을 때 물 반응을 지금 이렇게 완전 빵빵하게 다 한 거예요. 다만 여름과 가을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그때처럼 그러니까 최저 온도 밤 최저 온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냥 그만큼 활발하게 증산을 그냥 하지 못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런 차이들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물을 줬을 때 화분 안에 체류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지금 긴다고 해서 그게 다 똑같은 컨디션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육 생활을 하면서 진짜 내가 어느 타이밍에 물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케어를 해 줘야 되고 물 주기 전에 내가 또 뭘 했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잘 몰랐었는데 어떤 분들은 만져보고 물을 주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주기적으로 물을 주고 막 이렇게 관수를 하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제가 어떤 때 물을 줬냐면 화분을 제가 이제 분갈이 할 애들이 있어서 화분을 이렇게 살짝 엎어보면서 화분 컨디션, 다육이 그 상태 마르 위의 상태 컨디션들을 보면서 제 베란다 다육들은 마른 잎을 띄다가 보니까 안 되겠어서 관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 그래서 상당히 만족하게 진짜 다육들이 하나도 지금 물 반응 못하는 애들이 없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관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진짜 요런 거를 진짜 딱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 초보 다육맘들은 언제 관수를 해줘야 되냐? 물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제 우리 밑줄이 언니가 실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육이를 크게 키우고 싶어도 통통하게 키우고 싶어도 전부 다 물을 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딱히 그렇게 있지 않다라고 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관수 우리가 다육이를 그동안 키우기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절수를 하라는 말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육이가 계속 쪼글거리면서 저는 사이즈가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토도 되게 중요해요. 용토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관수의 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관수를 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데 이 모든 것들은 다육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그래도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지 돼요. 어떤 다육들은 물을 이렇게 줘도 괜찮고 어떤 다육들은 이렇게 주면 약간 옷자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정도는 미리 알고 있어야지 요런 케어법들이 여러분들께 이제 도움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일단 목대가 있는 애들은 목질화가 완전하게 일어나기 전까지는 물 자주 주면 당연히 못 자라요. 당연히 막 자라요. 이런 걸 이렇게 또 막아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햇볕, 충분한 햇볕량이 위에서 눌러주고 아래에서 물을 줘도 얘네들이 굳이 윗절하면서 그것들을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햇볕이 조금 부족한 환경에서 키우기에 적당한 다육들이 뭐냐라고 하면 백분이 많이 묻어져 있는 이런 다육들하고 이제 먼노라든가 이제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또 창다육들, 아가보이데스 계열의 다육들이 해가 조금 부족한 데에서도 잘 웃자라지 않기 때문에 적합한 다육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제가 오늘 하루도 제 거 이제 키우고 있는 이제 커팅해갖고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제 유에서 테일러리아룸부터 이제 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봐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가 얘 보면서 너무 이쁘다고 막 계속 막 그러거든요. 자, 저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따 오후에 우리 로맨스 다육 실방에서 여러분들 또 실시간 소통하면서 재미있게 또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